안녕하세요, 캡틴 큐큐입니다. 오늘은 캐논에서 새롭게 출시한 풀프레임 초경량 바디 EOS R8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을 약 2주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소니 카메라 유저의 입장에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에게 이 카메라를 추천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EOS R8은 무려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더 놀라운 건 논크롭이라는 점이에요. 왜 이 점이 놀랍냐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던 소니 α7C는 4K 60프레임 촬영이 불가했습니다. 4K 30프레임까지만 가능했죠. 더구나 4K 60프레임이 지원되는 카메라들 중에서 크롭이 되는 녀석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캐논 EOS R8은 입문자에 초점을 맞춘 엔트리급 풀프레임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거기에 크롭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캐논이 작정하고 R8을 밀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 촬영도 마음먹고 할 수가 있죠. 더구나 FHD 해상도에서는 무려 180프레임까지 촬영도 가능합니다. 엔트리급 바디라고 해서 결코 화질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4K 해상도 촬영 시 6K로 촬영한 후에 리사이즈하는 오버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더욱 뛰어난 해상력과 선해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4K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모두 6K 오버샘플링 방식이 지원됩니다. 4K 화질하면 항상 소니가 좋지 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캐논도 4K 화질은 더 이상 뒤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아요. 무엇보다 캐논은 특유의 뛰어난 피부톤 표현 능력이 좋기 때문에 별도의 후보정을 하지 않을 거라면 캐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은 이미 정설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킥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선수 김도훈입니다. 저는 현재 크리에이터와 의류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EOS R8의 녹화 방식은 IPB 그리고 IPB 라이트 두 가지만 지원됩니다. ORI는 따로 없어요. IPB보다 IPB 라이트가 용량이 더 작고요. 두 저장 방식의 화질에 대한 차이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일 용량 관리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IPB 라이트로 설정해서 촬영하면 됩니다. IPB 라이트로 설정한다고 해도 6K 오버 샘플링이 주는 이점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OS R8의 스펙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앞서 설명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엔트리급 바디에 422 10비트가 지원되는 C-Log3까지 넣어주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C-Log3는 422 10비트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색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덕분에 후보정 시 폭넓은 관용도를 제공합니다. 인트로 촬영 같은 경우에 모두 C-Log3로 촬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니 바디를 사용할 때도 S-Log3만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EOS R8에 C-Log3를 넣어준 걸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캐논 칭찬하고 싶어요. 참고로 소니 α7C에도 S-Log3가 지원은 됩니다. 하지만 420 8비트만 가능하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EOS R8에 참 많은 것을 넣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만 C-Log3와 HDR PQ를 제외하고는 8비트로 촬영이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OS R8의 포지션은 입문자용 바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 성능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캐논의 최신 기능을 몰빵해서 다 넣어줬습니다. 먼저 듀얼 픽셀 CMOS AF 2세대를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의 눈동자와 얼굴을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이날 눈부신 자연광으로 인해서 LCD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캐논의 AF를 믿고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좋았고요.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모델의 얼굴과 눈동자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포커스를 잡아줍니다. 캐논은 AF 포인트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커스텀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소니에는 없는 기능들이라서 사용할 때마다 매번 감탄하곤 합니다. 그리고 EOS ITR AFX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 차량, 비행기와 같은 움직이는 사물들을 놓치지 않고 굉장히 정확하게 추적을 합니다. 잘 잡는다. 이거 자동차로 설정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특히 차량들과 동물들의 눈동자 추적은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을 했던 게 EOS R8에 혹시라도 AF 1세대를 넣어주면 어떡하나 했는데 저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AF에 대한 모든 최신 기술을 때려박은 EOS R8, AF만큼은 걱정 없이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잘 잡아, 잘 잡아. 가까이 와봐. 가까이? 진짜 잘 잘 잡아요? 잡아. 잘 잡아, 안 놓쳐. 뒤돌아봐 한번. 다시 뒤돌아봐. 다시 뒤돌아봐. 오. I got an ache inside of me. 카메라 리뷰를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조도 노이즈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EOS R8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몇 번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풀프레임 바디는 다르더라고요. 어둠 속에서도 충분히 뛰어난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Oh, get warm when you hold me, when you close. I know, I'm a lost case, I'm a mess. EOS R8은 고화소 바디가 아니죠. 2420만 화소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노이즈 억제력에 한몫하는 것 같고요. A little bit like AF 성능도 저조도에서 제법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통통하네. 야, 포커스 잘 잡는 거 봐. through the grave. 이번 EOS R8에는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셔터를 누르기 전부터 사전 녹화가 되는 기능이에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셔터를 아직 안 누른 상태예요. 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셔터를 누른 순간부터 녹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말했던 내용까지 다 녹화가 됐을 거예요. 지금 셔터를 누르기 전이죠. 자, 이제 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셔터를 눌렀죠. 원래는 셔터를 누르기 전의 시간은 녹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전 녹화 기능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다 녹화가 됐을 겁니다. 설정은 3초 전, 5초 전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그냥 난 안 써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특히 급박하게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면 스포츠 혹은 강아지나 고양이, 조류 촬영처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주 유용해 보이는데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장면을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전 기록 기능은 자주 사용할 것 같기는 한데 배터리 소모나 이 발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속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EOS R8은 기계식 셔터가 아닌 전자식 셔터만 있습니다. 때문에 사진을 촬영할 때 찍는 손맛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물도 안 좋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캐논의 색감과 그 사진에 대한 퀄리티는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기계식 셔터가 지원은 안 되지만 전자식 셔터에서는 초당 40프레임 고속 연사 촬영도 가능하고 사진에서도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매우 뛰어난 AF 딥러닝 기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이 소니 알파7 M4처럼 사진과 영상 전환 스위치가 EOS R8의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매우 편하게 영상과 사진을 전환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었습니다. EOS R8의 외형은 기존 EOS RP의 작고 가벼운 외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휴대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까지 포함해서 461g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무게는 소니 알파7C보다 더 가벼운 무게입니다. 저는 캐논 하면 항상 크고 무겁고 대신 성능에 몰빵한 카메라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번 EOS R8은 그런 저의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했던 녀석인 것 같아요. 캐논도 이렇게 가볍고 작게 만들 수 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바디들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EOS R8의 바디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기왕이면 렌즈도 가벼운 녀석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쉽게도 이 바디 떨방이 없는 관계로 렌즈만큼은 꼭 IS, 즉 손떨림 보정이 있는 녀석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렌즈로는 RF35mm f1.8 매크로 IS STM 렌즈와 RF14에서 35mm f4 L IS USM 렌즈 이렇게 두 개의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이번 리뷰 때 이 두 개의 렌즈만 사용하기도 했고요. 혹은 렌즈 키트 상품으로 함께 제공이 되는 RF2450mm STM 렌즈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렌즈는 210g의 무게를 가진 초경량 렌즈인데 나름 IS까지 내장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바디와 함께 구매하기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EOS R8은 굉장히 작은 바디에서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과 사용 시간이 우려가 될 겁니다. 다행히도 4K 24프레임, 30프레임에서는 녹화 시간이 무제한이고 놀랍게도 4K 60프레임에서는 30분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0분으로 제한된 건 아니고 발열에 따른 대략적인 시간이 30분일 뿐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의 경우는 40분 넘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주변 온도에 따라서 사용 시간에 대한 차이는 생기겠지만 겨울에는 40분 넘게, 여름에는 3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4K 30프레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온도로 장시간 촬영이 가능했고 4K 60프레임에서는 발열보다는 오히려 배터리가 먼저 방전이 돼서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발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캐논 EOS R8의 경우 바디에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발열 인디케이터 게이지가 LCD에 나타나더라고요. 현재 바디의 대략적인 온도를 측정해 주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소니 바디 같은 경우에 기기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갑자기 셧다운이 되기도 하는데 EOS R8은 발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사전 경고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발열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EOS R8을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HDMI를 채택한 부분, 그리고 싱글 SD 슬롯만 지원되는 점, 그리고 바디 손떨방이 없는 점 등등.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엔트리급 바디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EOS R8은 프로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입문자나 취미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포커스된 바디이기 때문에 필드 모니터도 안 쓸 것이고 메모리 카드도 2개까지 필요 없고 손떨방은 전자식 IS로 대체하거나 IS 렌즈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꽤 아쉬웠습니다. EOS R8에 들어가는 LP-E17 배터리는 용량이 1040mAh로 컴팩트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덕분에 바디의 전체적인 무게를 줄이는 것에는 성공을 했으나 사용 시간에 대한 압박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배터리는 추가로 하나 더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인트로 제작을 약 2시간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 배터리 하나로 다 했다는 거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래 가더라고요. Can't find a time where I can tell ya what I feel now.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파7C의 출시 가격이 219만 9천원이었는데 이번 EOS R8의 출시 가격은 200만 5만 9천원으로 좀 더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EOS R8 2450 렌즈 키트는 232만 4천원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OS R8은 아무래도 기존에 출시되었던 동급의 풀프레임 카메라보다 시기적으로 더 늦게 출시된 바디다 보니까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야말로 최신 기능들이 모두 집약된 고성능 엔트리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입문자들이 사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카메라고요. 작고 가벼워서 휴대에 대한 이점이 상당하고 영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 대한 비중이 높고 사진 촬영도 간간히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4K 60프레임 롱크롭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엄청난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